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스닥이 방향을 잃고 횡보하는 지금 시장의 공포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QLD와 TQQQ를 모아가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평온한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부의 추월차선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장이 피바다가 되고 횡보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증시가 폭락할 것 같은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증시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 증시는 개파락을 말아올리며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공포를 먹고 자라는 QLD와 TQQQ의 폭발적인 상승력을 믿고 10년의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물론 당장 내일 당장 다음 주에 바로 반등할 것이라고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차트를 보나 매크로 환경을 보나 당장 속 시원하게 상승할 만한 뚜렷한 호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횡보장이나 깊은 웅덩이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혹독한 구간을 각오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서 철저하게 웅덩이 매매법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변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압박을 몇 주 혹은 그 이상 지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마인드 역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무조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끝없는 소모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힌트도 있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 지루한 시간을 그저 인내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네이가 사망한 뒤 실권을 잡은 나리자니 역시 미국과 다시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3월 내내 시장을 흔드는 변동성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박스권 횡보 혹은 추가적인 하락이라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어야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2배, 3배로 움직이는 QLD와 TQQQ. 투자자들의 심리적 고통은 일반 지수 추종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하락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언제나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무조건적인 맹신은 위험하지만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지금 떨어지는 구간은 훗날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올 거대한 웅덩이입니다. 일요일에 공유해드린 수많은 과거 데이터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환율이 단숨에 146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발작하듯 급등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원칙에 집중해야 합니다. 환율이 1440원 아래로 급락할 때마다 최저점을 잡겠다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마음 편하게 장기적인 시각으로 분할 환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분간 환율은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의 거대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이 1440원 아래로 기회가 올 때마다 천천히 달러를 모아가며 다가올 웅덩이를 준비하면 됩니다.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확률 높은 선택을 늘려가며 자산을 천천히 증식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쟁의 여파로 유가 역시 무서운 기세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산산조각이 나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져 나스닥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증시 하락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란은 이를 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는 섬뜩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단 한 방울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독한 마인드이며 이곳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무려 20%가 지나가는 혈관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란은 사우디와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까지 타겟으로 삼으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차단하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즉각적인 완화 조치를 발표하긴 했지만 이 거대한 파도는 당분간 시장을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며 시장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4번이나 100일 이평선을 터치했고 수많은 박스권 하단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LD와 TQQQ를 모아가는 우리에게 이 박스권 하단은 매력적인 매수 구간입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지지선을 계속 두드리게 되면 결국 그 지지하는 힘은 헐거워지고 아래로 뚫고 내려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나스닥이 100일 이평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미 2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S&P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루하고 불안한 박스권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박스권 하단에 도달할 때마다 공포를 이겨내고 QLD와 TQQQ를 웅덩이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상방으로 돌파할지 하방으로 무너질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현재 S&P는 100일 이상 RSI가 30과 70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하고 RSI가 72로 올라선다면 1년 뒤 증시가 강세를 보일 확률은 무려 90%에 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 30까지 곤두박질 친다면 단기적인 리스크는 매우 커집니다. 상승 확률이 64%로 평소보다 뚝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루한 상방 하방 싸움을 끈질기게 추적해야 합니다. 개별 종목들의 기술적 흐름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스닥을 견인하는 엔비디아 일봉을 보면 박스권 하단과 200일 이평선에서 기가 막힌 반등이 나왔습니다. 구글 역시 100일 이평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제왕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봉을 보면 상승 추세 하단선과 200주 이평선을 터치하며 RSI 30 부근에서 다행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것이 기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넷플릭스도 200주 이평선 터치 후 악재를 소화하며 반등을 시도 중입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필수 소비재 밸류에이션과 거의 비슷해진 역사적인 저평가 국면입니다. 저는 이 구간이 빅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QLD와 TQQQ를 쓸어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완벽한 최저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좋은 밸류에이션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만 큰 부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3월 첫 거래일이 이란 전쟁의 충격으로 0.5% 이상 개파락하며 무겁게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주식을 던졌지만 과거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월초 첫 거래일이 0.5% 이상 개파락했을 때 그달 전체 증시는 오히려 크게 상승 마감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대중의 직관과 실제 데이터는 이처럼 다릅니다. 따라서 3월과 4월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트레이더 레리 윌리엄스 역시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2026년의 최저점은 3월에 나올 것이며 올해 최고의 매수 기회가 바로 3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당장 계좌가 파란불로 물들고 피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QLD와 특히 TQQQ의 특성상 마이너스 30% 이상의 변동성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통과일입니다. 이 고통을 미리 각오하고 진정한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매번 완벽하고 최고의 선택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공부하고 멘탈을 다잡는 이유는 단 1%라도 확률을 높여 좋은 선택들을 인생에 켜켜이 쌓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내 인생을 우상향시키고 내 자산도 수많은 굴곡을 거치며 결국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도 거의 6개월 동안 횡보하며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내 자산은 결국 내가 투자한 종목의 본질적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주식시장은 10년, 20년 길게 보면 반드시 우상향하는 궤적을 그리지만 짧게 보면 미친듯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변덕스러운 성질을 가졌습니다. 지금처럼 지루하게 횡보할 때도 있고 피를 말리는 하락장에 빠질 때도 있으며 아찔하게 폭등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잔인한 변동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지 끝없이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찰리 멍거가 평생을 바쳐 증명했듯 위대한 투자는 지루함을 견디는 인내심에서 완성됩니다. 모건 아우절이 돈의 심리학에서 일깨워 주었듯 부는 비관론자들이 던진 주식을 낙관론자들이 주워 담으며 형성됩니다. 빌 에크먼이 시장의 위기 속에서 냉철하게 베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횡보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승이든 횡보든 하락이든 10년 동안 끝까지 견뎌내겠다는 뼈를 깎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코스트파이어, 경제적 자유와 여유로운 은퇴의 삶은 이 지독한 횡보장을 버텨낸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훈장입니다. 아마 지금의 횡보장에서 절반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을 떠날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굳게 다짐하고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에 올라탔다고 호기롭게 외쳤지만 결국 변동성의 무게에 짓눌려 떨어져 나갑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철저하고 냉혹한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고 남들이 지루해서 떠날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남들보다 더 많은 자산을 모아야만 합니다. 부자는 그렇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10년을 바라보며 우상향하는 자산에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웅덩이가 올 때마다 원칙대로 줍는 매매법을 가슴 깊이 새기고 훗날 거대한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려나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소중한 인생과 이 거대한 부의 기회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심리적 고통과 계좌의 마이너스는 훗날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입장료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10년의 웅대한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